오늘이 선거 마지막 날이고 이미 최종 투표는 진행 중이며 개표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알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뢰받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늘 아침 모두 미세한 차이로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잡았습니다. 네이트 실버, 538, 이코노미스트 등 모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주 조금 높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만 어제보다 오늘 트럼프 후보의 승률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승리 확신을 크게 말하고 해리스 후보는 오늘 투표하면 이긴다고 확신한다는 말을 합니다. 대접전이라서 승리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이길지를 결정지을 6가지 사항을 오늘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낙태, 성별, 브라더 이 같은 게 키워드입니다. 투표 당일인 오늘도 두 후보는 캠페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 투표 끝내고 잠깐 언론과 얘기를 했고 해리스 후보는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조 로건, 메긴 켈리, 스티브 배넌, 터거 칼슨 등 파워풀한 팟캐스터들이 총 출동해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방송으로 또 현장에서 했습니다. 터거 칼슨은 낙태가 허리케인의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보수적인 대형 교회 코너스톤 침례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가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드와이트 매키싱 목사는 본인은 복음주의 목사로서 낙태와 동성결혼에 반대하지만 간음과 거짓, 중범죄를 저지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날인 오늘 미 전역의 경찰과 방위군은 비상 근무 중입니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우익단체들이 텔레그램으로 투표 과정을 지켜보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촉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보잉 기술자들이 7주일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주식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아마 오늘이 살지 팔지를 결정할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큰 폭 오름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조기 투표를 전체 유권자의 반 정도는 하셨다고 하고 오늘 그럼 나머지 반이 미국 50개 주 각 지역에서 전부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 이미 하셨을 테고요.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히스토리 her story 하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드러지 리포트가. 요즘 드러지 리포트는 공화당 성향이었는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트럼프 후보가 맷 드러지는 드러지 리포트도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he 스토리는 his 해서 이제 그의 스토리가 될 수 있고 her 스토리는 카멜라 해리스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만큼 미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드문 선거 날입니다. 최근에 한 후보는 2번이나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대통령으로서 2번 탄핵이 되고 그러나 이제 상원에서 살아났고 이런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의 후보 도전자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서 오늘 11월 5일입니다. 7월 말부터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현 부통령이 정말 격렬한 질주의 선거 캠페인을 하고 오늘 이제 나머지 남은 반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투표장 가기 전에도 누굴 찍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몇 개월 동안 여론조사도 무척 엎치락뒤치락 했죠. 해리스 후보 처음에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는 무조건 볼 것 없어. 그냥 바이든만 아니면 돼 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엄청 높아져서 그게 10월 초 9월 말까지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났죠. 트럼프 후보. 하지만 또 한 일주일 전부터는 해리스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더니 어제 오늘 하루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원래 네이 실버라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 나의 그 직감으로 gut feeling으로
그렇지만 그 차이는 아주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어제까지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그 승률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8만 번 이것을 다 해봤더니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해리스 후보가 4만 12번 이기고 트럼프 후보가 3만 9,718번 이기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퍼센티지로 해보면 50.015% 대 49.985%.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별로 의미 없는 동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38이요? 왜 538이라고 했을까요? 선거인단 수와 같이 맞췄겠죠? 네이 실버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BC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의 승률을 높게 잡았습니다. 5382. 오늘 아침 현재는 해리스 100번 돌려보면 50번, 트럼프 49번 된다. 그리고 네이 실버시는요. 269대 269도 270번 나왔답니다. 8만 번 돌려본 것 가운데.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이 실버도 그렇고 538도 그렇고 어제도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트럼프가 이긴다잖아. 결코 공화당 성향이 아닌데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 같아요. 네이 실버가 만든 게 538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도 어느 매체보다 먼저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라는 그 승률, 물론 그 승률 차이는 아직도 정말 종이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던 이코노미스트가 쭉 요 며칠 변하더니 어제는 50대 50으로 봤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나요? 50대 49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레이티스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레이티스트 보면 아니네요. 훨씬 많네요. 56. 100번 해보면 56번 해리스 후보가 이기고 트럼프 후보가 43번 이긴다. 하루 사이에 이게 다 뒤집혔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레이티스트 이 538도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또 약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보다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해리스 후보 100번 해보면 50번, 트럼프 후보 49번, 그 네이 실버시는 그게 레이티스트 마지막입니다. 똑같잖아요. 50번, 49번. 이 모델이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에 비해서 유일하게 다른 것은 이제 그 베팅 사이트인 겁니다. 베팅 사이트를 주로 이제 폴리마켓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하면 불법인 거고요. 무슨 칼시라든가 그 프레딧 잇 이거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것은 트럼프가 54대 46, 칼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레딧 잇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서 아직까지는 폴리마켓만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 승률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요. 다시 한번 레이티스트 조금 또 내려갔네요. 그 사이에 트럼프 후보 60.1, 해리스 후보 40.1. 이래서 오늘 아침 현재는 이게 이제 판세가 어제부터 완전히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서 미세 하나만 거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매체는 해리스의 승률을 약간 아주 포키토 높게 보고 폴리마켓만 제외하고 폴리마켓도 많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뭐 아무튼 이미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했고 거의 이제 같은 숫자의 분들이 캘리포니아주나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이제 경합주 7군데에서 투표를 하는데 언제 승자가 결정될지 이건 이제 광고 들으신 뒤에 제가 대강의 윤곽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제 개표 방송을 합니다마는 대강 윤곽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라스베가스, 네바다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 우편 투표가 도착하는 것을 그걸 다 유효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 표 자체가 어떤 그 선거 결과를 뒤집을 그럴 정도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것도 많이 그 기능이 좋아져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일단 제가 오늘 아침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보여주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언제 드리겠습니까? 그런 그림과 마지막에 USA 투데이가 그럼 아직까지 반 정도 투표를 하셔야지 되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요소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지 6가지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 오늘 일면을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해리스 or
트럼프, 애리조나가 정말 큰 선택의 앞에 있다. 애리조나가 인구가 한 74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 10,000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었던 곳이죠. 보스턴 글로브는 끝까지 꼬이고 긴장된 경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리스가 쭉 이겨오다가 트럼프가 또 쭉 이겨오다 다시 또 지금 해리스 쪽으로 가니까 막판 뒤집기가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고, 뉴욕타임스는 투표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걱정, 우려되는 점이 많고 희망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두려움이라는 걱정된다는 것은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투표장부터 포함을 해서,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기고 나면은 모든 법적인 것에서 다 이제 스스로 사면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11월 달 선거 끝난 직후부터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걸 어떻게 선거 불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국가의 불안정한 그 사태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령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진다 할지라도 미국이나 세계 모든 나라나 다 재판에서는 어떤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지고 계속 또 이거 아니라고 하고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하면 가중 처벌죄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선거에서 만약에 진다면 그 점도 각오를 해야지 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리스키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투표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걱정과 희망이 있다고 헤드라인을 잡았고, USA 투데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어느 쪽으로든 바꿀 수 있는 6가지 요소. 반은 투표 끝났습니다. 전혀 이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요 6가지 가운데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면 남녀의 차이. 이거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도드라진 점이잖아요. 해리스는 여성의 지지, 트럼프는 남성의 지지를 많이 받는데, USA 투데이이기 때문에 USA 투데이와 그 설포크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를 인용을 합니다. 해리스 후보, 여성 후보에게 많이 받는 게 53%대 36% 트럼프 후보는 남성 유권자에게 53%대 37%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퍼센티지가. 그런데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남자 지지율을 받을 때는 그럼 숫자가 어디가 많지? 투표율은 어디가 높지? 이건 여성이 좀 많습니다. 유권자 숫자도 많고 투표하는 비율도 여성이 많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해리스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이 이번에는 낙태 이슈 때문에 사전 투표율도 여성이 9%가 지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성별 여성. 근데 만약에 브라더 남성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남성이 굉장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막 격투기 같은데 그 UFC 아니면 대학 풋볼 경기장에도 트럼프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각오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 로건이라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어제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는데 젊은 남성들이 듣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지지를 받고 그쪽으로 쭉 그 포커스를 뒀죠. 레슬링의 아이콘인 그 헐크 호건도 트럼프와 포옹하고, 이거 다 남성성을 보여주는 거죠. 노골적으로 남성성, 더군다나 50대 미만의 남성. 경합주에서 7개 주에서 한 11% 됩니다. 50대 미만의 남성만 딱 놓고 보자면.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남성들, 지지하는 이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대선의 많은 흐름을 따라가지도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정보도 부족하고 언제나 투표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 왜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거기에 집중했는가? 오늘 나와서 투표하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때의 수석 전략가와 그 터커 칼슨이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트럼프 후보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있었고 여성이 있었고, 실버 세대. 미국에서 실버 세대는 알고호, 그러니까 2000년대잖아요. 그때 이후에 민주당이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나왔을 때 처음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가 그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USA 투데이가 그 설포크 유니버시티와 여론조사를 했더니 65세 이상 유권자 사이에서
46%대 44% 작죠. 작지만 2%포인트 해리스 후보가 앞서갑니다. 이 그룹은 투표를 참 꼼꼼하게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은퇴자 연합회요. AARP.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여성 시니어 가운데서는 54%대 42%로 해리스 후보가 8%포인트나 앞서가는 건가요? 많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보장제도도 그렇고 노년기 뭐 여성의 뭐 최우선 과제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계속 뭐 나중에 그 홈케어 같은 것에 지원을 한다는 거 됐고 그리고 여성들은 본인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낙태에 대해서는 아니 나의 딸이나 나의 손녀가 내가 누리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여기에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분노하시면서 투표장에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내 딸과 손녀가 나보다도 자유가 덜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지난 주말에 나온 그 아이오와주의 드모인 그 레지스터와 그 미디어컴의 새로운 그 여론조사 결과 아이오와라는 레드주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3%포인트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노년층 여성에게서 표를 엄청나게 격차를 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지역으로 이어진다면 경합주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은 해리스의 승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실버, 시니어 이게 중요하고요. 트럼프 후보도 좋은 점이 있죠. 히스패닉과 흑인, 특히 이제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여기서요. 지금까지는 히스패닉계와 흑인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일부 그 지지층을 떼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젊은 남자를 아주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필라델피아라든가 디트로이트, 밀워키 같은 위스콘신의 그런 그 도시에서 흑인 유권자의 득표율, 젊은 사람의 득표율을 조금이라도 이제 가지고 온다면 그렇다면은 트럼프 후보에게 아주 좋은 거고 그걸 또 막으려면 해리스 후보는 교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만회해야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서로 이쪽에서 이거 가져가고 이쪽에서 이거 가져가고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워낙에 격차가 없다고 하니까 오늘 반 남은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너무 그 중요하죠. 지금 흑인계에서 물론 흑인계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한들 해리스 후보 지지율만큼 높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다만 바이든이 받은 것만큼 못 받는다는 거고 그 라틴계, 히스패닉계, 라틴계도 마찬가지인데 라틴계는 오히려 바이든이 받은 것만큼은 아니라도 많이 최근에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젊은 흑인계와 히스패닉계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 또 젊은 사람들은 투표율이 낮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연결이 돼서 푸에르토리칸계의 유권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코미디언 토니 힌치 클리프 이 사람의 푸에르토리카가 쓰레기 섬이야. 이 발언 이후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유니비전과 유갑가 여론조사한 결과 특히 푸에르토리칸 같은 경우는 농담이었어도 의도된 것이고 이건 농담이라기보다 인종차별적인 것이고 트럼프 캠프에 그런 것이 퍼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간다면 펜실베니아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 강하게 나와서 투표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럴 힘은 있어요. 지금 푸에르토리칸계 그리고 푸에르토리칸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라틴계, 히스패닉계가 인구가 펜실베니아가 1,300만 명이고 히스패닉 유권자가 1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61만 5천 명이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반 정도는 푸에르토리칸계입니다. 그러면 수십만 명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8만 표 차이로 펜실베니아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제 카밀라 해리스 후보가 마지막으로 푸에르토리칸계가 많이 살고 있는 앨런타운, 피츠버그 인근 거기를 간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USA 투데이가 지적을 하는 마지막 점입니다. 블루월이라는 것이 유지될까 무너질까. 1988년 이후 그 블루월이라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주는 경합주 7군데 가운데서 3군데 미국 동부 북쪽에 있는 데입니다. 나머지 4군데는 선벨트라고 해서 이쪽 서부부터 동부까지 걸쳐 있는 4개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고요. 여기서 블루월은 1988년 이후 늘
한 사람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싹쓸이를 해서 2020년에는 바이든이, 2016년에는 트럼프가, 또 그 이전에는 거의 민주당이었죠. 이게 이번에 갈릴까? 뭐 어디서? 미시건, 위스콘신은 지금 그 해리스 후보에게 거의 유리하다고들 보는 것 같으니까 펜실베니아가 트럼프에게 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해리스 후보가 블루월 차지하면 끝나는 거고요. 네브라스카 이 지역구에서 선거인단 하나를 더 합쳐서 270대 268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뭐 길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계산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해리스 후보도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지고 나면은 선벨트에서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군데에서 이기고, 또 뭐 네바다나 애리조나에서 한 군데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면은 또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펜실베니아가 집계가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조금 우편 투표, 이것을 오늘부터만 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미리 하고 발표만 안 한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지금 USA 투데이가 이런 남녀 문제, 실버 문제, 뭐 푸에르토리코 문제, 히스패닉 흑인계 문제, 블루월이 갈라질 것인가, 그대로 한 사람에게 몰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기 그 대통령을 결정하는 6가지 요소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늘 이제 개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표 방송 시간이 저희가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뉴스를 하고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는 이제 아침 뉴스 유지승 앵커, 저는 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정현호 보도국장과 김미회 저녁 뉴스 앵커가 두 분이 이 시간대에는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정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경제 전문가, 정치, 국제 정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후보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미국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개표되는 개표 실황까지를 전부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대선 개표 특집 방송은 아메리츠 헬스케어 단독 후원입니다. 또 라디오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고요. 아메리츠 헬스케어가 단독 후원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도 뭐 오늘은 당연히 이런 대선 방송을 여러분들께 이어드려야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왜 유가브라는 영국 그 여론조사 기구 것을 인용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국 회사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영국 신문이라고 가디언이라고 또 영국 방송 BBC라고 이코노미스트라고 미국을 보도하지 않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는요, 미국보다 더 냉철하게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더 잘 보잖아요. 유가브라는 여론조사 기구는 538에서도 최고로 평가해주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브 이코노미스트와도 함께하고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는 쭉 오다가 바이든 때는 바이든이 엄청 트럼프보다 처진다 하다가 해리스 처음 등장하고 해리스가 앞서가다가 트럼프가 쭉 앞서가다가 한 일주일 사이 조금 변해서 어제는 50대 50이었고 지금은 이제 56대 몇,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사이에 6% 포인트 해리스 후보가 그 승률 이게 올라갔고, 일주일 전보다 12%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굉장히 작은 차이거든요. 판단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반 정도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볼까요? 왜 그러면 이런 매체들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가? 트럼프 후보가 막 높아졌을 때는요, 트럼프 후보 측에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에 관한 것들이 안 나왔었는데, 해리스 후보에 관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또 해픈 투비 해리스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그 기구들이 그야말로 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신뢰받는 그런 조사 기구였어요. 그런 곳이 지난 주말부터 이런 결과를 내니까 해리스 후보의 그 승률 같은 것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젊은 세대, 특히 이제 경합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학생들, 커뮤니티 칼리지도 그렇고 4년제 대학생 트럼프 후보보다 50%나 앞선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76%가 해리스 후보에게, 트럼프 후보에게 24%, 두 사람만 이렇게 하면 다. 그리고는 나머지 뭐 녹색당 후보다 누구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도 다 많이 못 가져가요.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5%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고,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족 멤버와 같은 그런 당일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스스로 성장을 하죠. 어떤 땐 부모와 막 싸우면서 그게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몰랐잖아 뭐 이러는 경우들 있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지난달에는 경합주의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해리스 후보 대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63% 대 19%였는데 지금 76% 대 24%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중요하고요. 이게 어디의 여론조사 결과인가요? 한번 볼까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그 기구들이 따로 있거든요. 제네레이션 랩이라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제까지 마지막 나온 지금 반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제, 이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동안 많은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많이 달랐습니다. 같은 진보적인 매체라 할지라도 어디는 뭐 이민 국경만 이만큼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역시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해리스 후보 쪽으로 좀 반영이 돼서 그렇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버지니아주 트럼프 후보가 여기 그냥 파란색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최근에 가서 선거 유세를 했죠. 선거 유세를 할 때는 항상 트럼프 후보는 여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올 때도 뭐 이거 제대로 개표를 하면 내가 이기지, 뉴욕도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아마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주가 만약에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 즉시 어떠한 그 카운티에서 착착착 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 이건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 밤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약간 퍼플 비슷하게 돼 있어서 주지사는 공화당이지만, 그렇지만 또 유권자들은 뭐 한인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기지는 못해도.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오하이오주 레드입니다. 레드인데 오하이오주에서 좀 미적미적하고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해리스에게 좋은 신호입니다. 두 주가 버지니아나 오하이오가 경합주는 아니더라도 추세 자체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있는 그런 그 도시, 인구가 많고 표가 많으니까 그런 카운티가 집계가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집계가 나와서 어머 이거 공화당이 이겨, 야 이거 봐 계속 이기잖아 한다고 어느 수준까지 가기 전에는 전문가들이 네 이거 여기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섣불리 이렇게 속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나고요. 그리고 그러한 속단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층에서 이거 뭐야 아까까지 이겼는데 왜 또 저 하면서 또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0년도에는 우편투표 그런 그 개표가 집계가 굉장히 느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많이 뭐 개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편투표가 늦어지면은 개표가 늦어지면 이미 지금 그 공화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당연히 부정선거를 할 거야. 한 자락 깔고 가거든요. 펜실베니아가 다른 주보다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왜 늦어? 뒤에서 뭐 국내하는 거 아니야? 펜실베니아의 주지사가 조시 샤피로라는 그 인기 있는 민주당의 주지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마다 우편 투표를 하는 것을 언제까지 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캘리포니아도 또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딱 오늘까지 와야 된다. 아니면 오늘 소인이 찍히고 내일 모레 글피 아니면 라스베가스처럼 네바다처럼 토요일까지 와도 돼. 뭐 날짜만 맞으면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개표도
미리부터 했었던 곳이 있습니다. 아마 미시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시간이 개표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우편 투표 온 것을 개표하도록 하는 주도 있지만 펜실베이니아는 오늘부터만 개표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우편 투표도 엄청 많고 또 뭐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결정적으로 한 후보가 엄청나게 큰 표 차이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건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최종적인 발표가 늦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부정선거다 하면서 법적인 그런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30% 정도는 미리 뭐 우편으로든 직접 가서 하셨던 조기 투표하셨다고 하고 오렌지 카운티는 조금 더 많네요. 40% 정도 되는데 아직 유권자 등록 안 하신 분들 이것도 미국은 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오늘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아이다호, 커네디컷 너무 많습니다. 뉴햄프셔. 근데 뭐 이런 주는 뭐 별로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와이오밍도 위스콘신도 오늘 유권자 등록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 주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혹시 위스콘신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데 아직 유권자 등록을 안 해서 나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경합주입니다. 오늘 유권자 등록하시고 투표하실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이제 개표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그 개표 방송을 시작하는 개표 방송 시작 전부터 로스앤젤레스와 동부가 3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부 시간으로 6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3시가 되면 투표가 끝나는 주가 있습니다. 인디아나와 켄터키. 아무 상관없죠. 다 트럼프 후보에게 갈 거예요.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7시면 로스앤젤레스에서 4시입니다. 여기에 조지아를 포함한 경합주가 포함이 됩니다. 개표가 끝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출구조사라죠. 출구조사는 누구에게 찍었나가 아닙니다. 어떤 이슈를 보셨어요. 상황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7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시 30분이 되면 역시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투표가 끝납니다. 저녁 8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가 되면은 19개 주에서 투표가 또 이제 끝나고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산사태처럼 그 랜드슬라이드처럼 한 후보에게 딱 이게 가지 않으면은 초기 단계에서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7개 주를 봐야지 되는데 7개 주가 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 중요하다고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시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는 누가 이기든지 당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해리스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뭐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맞춰야 되지만 그리고 미시건주에서 트럼프 굉장히 중요하죠. 펜실베니아가 아니면 미시건주에서라도 이겨야지 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해리스에게 중요하죠.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빼앗기면 노스캐롤라이나를 이겨야지 이제 살 국리가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군데 주가 중요한데 조지아주와 미시건주는 조금 빨리 개표될 것 같아요. 뭐 빨리 그 투표가 끝나니까.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그 허리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개표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제일 늦어질 수 있는 데는 이제 그 펜실베니아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투표 때문에 개표를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애리조나와 네바다는 서부니까 우선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어서 이게 그렇고 또 하나는 서부 지역에서는 우편 투표가 더 많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좀 일찍 나와주면은 우리가 좀 빨리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참에 그냥 여러 주를 살짝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봐드리자면은 조지아주는 인구가 1,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16개죠. 지난번에 뭐 13,000표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흑인 표가 엄청 많고 다른 데보다. 미시건주는요. 이게 그 선거 일주일 전부터 그 개표할 수 있도록 우편 투표 같은 거 이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만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마 거의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0
천만 명 조금 넘습니다. 천만 명 넘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15,000표 차이로 이겼고 이 미시건주는 선거인단이 15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요. 밤이 오늘 밤 끝나기 전에 뭐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은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선거인단 16표, 조지아주와 마찬가지죠. 인구는 1,080만 명. 캘리포니아주가 엄청나게 인구 많은 거예요. 4천만 명. 지난번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6만 4천 표 차이로 트럼프 후보가 유일하게 경합주 가운데서 이긴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 차이도 많은 편이잖아요. 물론 펜실베니아 8만 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지만 6만 4천 표. 여기를 이제 죽어도 이제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로서는. 해리스 후보가 여기 가져오면 엄청 좋은 거고요. 펜실베니아주 1,300만 명 많이 말씀드렸고 선거인단 19개고요. 그리고 글쎄요. 펜실베니아는 아무리 빨라도 한 최소한 24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던데요. 위스콘신 주도 인구가 590만 명입니다. 지난번에 2만 1,000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고 위스콘신의 선거인단은 10표. 애리조나도 초기 결과는 뭐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완전한 그 그림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벽까지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리코파 카운티 같은 경우는 선거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편 투표 이거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우편 투표 한 것 가지고 이제 쭉 추세를 보면 그것으로 뭐 결과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740만 명입니다. 애리조나. 그리고 지난번에 10,000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네바다 투표가 집계되려면 최종적인 투표는 며칠 걸릴 수 있고요. 우편 투표 때문에 11월 9일까지 도착하면 우편 투표 용지를 이제 유효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320만 명밖에 안 되나요? 네바다주가. 그리고 선거인단 그러니까 6명이고 지난번에 인구는 다른 경합주에 비해서 작은 편인데 3만 4천 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그 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었고요. 2016년에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연방 상원과 하원은 어제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연방 상원 3분의 1 선거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100명 가운데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3분의 1이 100석 가운데 선출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23석이 민주당 의석이거든요. 현재 11석이 공화당 그리고 23석은 아무튼 민주당이거나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하는 그런 의석인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은 11석이니까 민주당이 방어를 해야지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51대 49인데 뭐 48명에다가 3명은 뭐 버니 샌더스, 뭐 크리스틴 시네마 그리고 메인주의 상원의원 이렇게 보태서 51대 공화당 49인데 이미 조 맨신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 의원이 선거에 나가지 않고 거긴 공화당 것으로 돼 있고 몬타나가 아마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화당에선 2석만 가지고 오면은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고 연방 하원은 지금 보면은 아마도 뭐 이코노미스트는 218석을 가져야지 다수당이 되는데 민주당이 219석으로 다수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던데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216석이 되는데 민주당이 5석만 더 가져가면은 다수당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 당에서 공화당이 지금 상원이 되는 게 맞다고들 보니까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면 백악관, 상원, 하원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를 포함해서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요.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외교 정책이나 국내 정책이나 다 대통령 뜻대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올 것이겠죠. 만약에 이럴 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가지고 막 공화당이 그 백악관을 갔는데 그럼 또 되는 일이 없겠죠. 또 반대로 해리스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상원과 하원 전부 공화당이 갖게 된다면 이것도 되는 일이 없겠죠. 사사건건 의회에서 반대를 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원과 하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인 같은 경우 지금 막 각 지역마다 선거가 무척 많을 겁니다. 그런데 큰 선거에서 현재는 연방 하원 의원이 4명이죠. 그런데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 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99%니까 한 사람은 거기로 가는데 그러면 한 석이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47지구죠. 데이브 민 현재 주 상원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인으로서는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2명 데이브 민 그리고 메들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주에 또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은 2사람 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죠. 미셸 스틸 의원도 역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영킴 의원의 경우는 그냥 뭐 거의 맡아놓은 당상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들은 큰 변화 없이 의석 변화 하원에서 없이 연방 상원 앤디 김이라는 뉴저지 3지구에 그건 3지구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냥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최초의 한인으로서는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한 내일 이게 아마 제일 빅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또 빨리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좋네요. 그 트럼프 그 주식이요. DJT는 지금 오늘 13.51%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워낙에 많이 최근에 내려갔었기 때문에 원래 그 사신 분들은 이 정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트럼프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갖고 있는가 놓는가를 결정하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보잉의 최대 노조 기술자 노조 그러니까 머시니스트 테크놀로지 이쪽 분야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 기술자들이 지금 뭐 7주일 동안 파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현장에 이쪽 서쪽에 있는 그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고요. 국제기계공 또 항공우주 노동자 협회입니다. 26,000명 가운데 59%가 이제 회사와 여러 가지 결국은 봉급 문제죠. 여러 베네핏을 포함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임금 38% 인상하고 12,000달러 보너스 그밖에 이제 다른 베네핏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 그럼 보잉의 기술자들은 연봉이 얼마나 될까? 현재는 75,608달러. 뭐 다 다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입니다. 머시니스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12만 달러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답니다. 그동안에 파업해서 보잉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자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내일부터 공장 돌아가고 12일까지는 완전히 돌아가지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언제나 원래처럼 생산하려면은 몇 주일 걸리는 거죠. 자, 오늘 트럼프 후보 그 팜비치에 있는 그 본인의 말하려고 해서 그 투표 결과 지켜본다고 하고요. 겨울 백악관으로 많이 불렸었죠.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해리스 후보는 워싱턴 DC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네요. 2사람 다. 지금 이제 부통령 관저 그 하워드 대학교에서 역시 그 시간을 지켜보겠죠. 개표 방송을.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단체들이 텔레그램 등에서 투표 이렇게 보다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불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런 것들이 항상 지금 워싱턴이나 오레곤에서 그 드랍박스 같은 거 불타고 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이나 방위군이 완전히 지금 뭐 무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워싱턴, 오레곤, 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방위군이 대기 중이고 워싱턴은 주말부터 보니까 뭐 부통령 관저 완전히 허리케인 올 때 판자로 덮는 것처럼 지금 덮었잖아요. 트럼프 후보에 말하려고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거 투표장에도 추가로 막 어떤 그 장벽, 펜싱 같은 것도 만들고 문도 막 보완, 뭐 유리도 뭐 4인치짜리 이런 방탄 유리죠. 비상 버튼 같은 것도 있고 엄청 위험하다고 하니까 아무튼 좀 뭐 조심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이 정도 전해드리고 마지막 남은 것을 죄송하지만 광고 한 번 더 들으셔야지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보니까 조 로건 그 트럼프 후보 지지했고 그 메긴 켈리라는 예전에 박스에 있다가
트럼프 후보가 뭐 저 여자 눈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 하고 굉장히 네스티하다고 조롱받았었잖아요. 어제 연단에서 트럼프 후보와 포옹하면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투표 기계는 공화당에서 표를 훔치기 위한 게 목적이다. 낙태가 날씨 현상과 연관이 있어서 허리케인을 부르는 거다. 때때로 낙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말 당신은 사악하다. 아이를 희생하는 걸 실천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로 허리케인이 온다고?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낙태 때문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벌 받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터커 칼슨이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You're making the case that, sometimes we need to have an abortion. Okay. If you're making the case that abortion is an affirmative good, you are evil, you're practicing child sacrifice. And that is exactly what they're doing, as every culture before us has. But to see the Treasury Secretary, that dwarf. 네, 이제 재무장관이 전에 청문회에서 낙태 이것을 금지하면 여성의 경제 활동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것 하는 것을 많이 비난을 하면서요. 결국은 근본주의 기독교 낙태 때문에 신이 경노하셔서 어떤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것이 발생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터커 칼슨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 찍지 말고 공화당 찍으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가 전에 얘기를 했었죠. 다 좋은데 낙태 때문에 그러는 거 좋은데 그럼 10계명을 다 어기는 트럼프를 찍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누가 됐던 투표를 하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니퍼 로페즈가 투표하는 게 여러분의 파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던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시던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유권자 반이신 분들 투표를 하시고요. 해외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어떤 후보든 강희신이었습니다.